지방간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한국 실정은 지금 어떤가 보면 2023년 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지방간 유형률이 36%, 그러면 10명 중에 3명, 4명, 당뇨 환자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지방간을 앓고 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당뇨 환자일까요? 그러면 당하고 지방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지방간의 유병률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유병률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사증후군의 그 확률이 한 저 정도 돼요. 3명에서 4명꼴로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여러분이 다른 걸 오늘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지방간은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 보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자, 알코올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이 빼빼 말랐는데도 지방간이 있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어떤 뜻인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간이 간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경증, 미비한 경증, 그다음에 중증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염증으로 되고 거기서 이제 간경화로 가고 거기서 이제 간암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서 염증이 생겨서 한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면 간경화로 발전이 돼서 그때부터는 간의 역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지방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간의 기능이 점점 도태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간 기능, 저장하는 거는 그래도 뭐 어떻게 우리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독이 안 된다. 살균이 안 된다. 그러면 간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배설, 살균, 해독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간이 점점 그 기능을 잃고 간이 딱딱해져서 이제 염증이 세포에 변이를 갖고 오고 그 딱딱해진 세포들이 이제 암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에서 지방간이 많이 생긴 그 그룹하고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어도 지방간이 생긴 사람의 이 언어에 약간 혼동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정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 어떤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그 분류를 합쳐서 대사성 지방간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이제 대사 불균형 요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플드라는 이름에서 마플드, 메타볼릭, 신진대사가 안 되는 분류로 이렇게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에서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술이다 아니다로 결정을 지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도 된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은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지방간의 분류로 봐야 되는 게 옳다.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정의가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2021년에는 클리니컬 게스트로엔테롤로지 헤파톨로지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그렇게 합쳐지는 게 더 의미가 높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성 지방간에 속한 사람이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 속하게 되면 그 마플드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페리 리버 디지즈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허리 둘레가 88cm 이상인 여기는 이제 백인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동양 사람들은 그렇고 여성은 한 80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남성은 9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안맨은 맨과 워먼은 90, 80cm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혈압은 130에 85 이상이 있는 사람. 그럼 혈압은 뭐 꼭 술이랑은 그렇게 100% 연관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있는 사람,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150인 사람,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인 사람, 남자, 50 미만인 사람, 여자. 요게 이제 대사증후군의 어떤 크라이테리아죠. 대사증후군의 어떤 진단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인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증 스코어가 2.5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하이 센시티비티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가 2 이상인 사람. 그래서 몸에 전신적인 염증이 있고, 그 다음에 HDL이 떨어져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당 조절에 이상이 있고,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고, 혈압이 있고,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있고, 이런 사람 중에 이제 지방에 간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마플드라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한내과학회 총회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확장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또 우리 이름을 이게 꼭 F라고 해서 페리라는 말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페리라는 말 대신에 스테아토헤파틱, 그래서 약간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Dysfunction Associated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에서 이름을 그렇게 마슬드로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런 대사 이상 7가지가 이제 대사 증후군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특별한 거는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는 사람도 그 중에 속해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